봉화가 올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천 명의 제후 군사들이 밤을 달려 성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없었습니다. 성은 고요했고 하늘엔 별만 가득했습니다. 달려온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를 위해 왕조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여인의 이름은 포사입니다. 기원전 8세기 중국을 뒤흔든 인물이자 수백 년 주나라를 무너뜨린 존재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기원전 11세기 무왕이 세운 주나라는 동아시아 최강의 왕조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제후들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수백 년간 주나라는 예약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그 시절 바로 주나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의 시작엔 기묘한 예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관들이 기록한 이상한 조짐과 저주의 흔적이 훗날 포사와 연결됩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두 마리 용이 왕궁뜰에 나타나 도끼를 남기고 사라졌다 합니다. 왕은 그 도끼를 오래된 상자에 담아 봉인했습니다. 그 상자는 열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결국 봉인을 깨뜨립니다. 어느 날 왕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도끼가 궁 밖으로 흘러나왔고 한 시녀의 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불길한 징조라 여겨져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한 농부 부부가 아이를 거두었고 그 아이는 살아남아 성장했습니다. 소녀는 비범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소문을 타고 퍼졌고 결국 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포사가 역사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포사는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유왕은 그녀를 보는 순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미 왕비가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왕은 포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진귀한 보물, 화려한 연회, 최고의 의복. 하지만 포사는 무표정했습니다.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녀를 웃게 하라. 광대도, 음악가도, 마술사도 모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마침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려 합니다. 유왕은 봉화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봉화는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제후들은 봉화가 오르면 즉각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야 했습니다. 첫 번째 봉화가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봉화가 이어졌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라는 신호였습니다. 제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갑옷을 입었습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왕을 지키러 가는 것은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도성 앞에 모였습니다. 함성 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웠고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흔적도 병사의 시신도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제후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성벽 위에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포사였습니다. 군대가 허탕을 치고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처음이자 유일한 웃음이었습니다. 유왕은 황홀해했습니다. 그 웃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의 경고도 제후들의 분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후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엔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왕에 대한 신뢰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왕은 포사를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술이 흘렀고 비단이 나부꼈습니다. 왕은 행복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 후 포사는 아들 백복을 낳았습니다. 유왕의 기쁨은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또 하나의 비극적 결정을 불러옵니다. 유왕은 기존 왕비 신씨를 패하고 태자 의구를 내쫓았습니다. 포사를 새 왕비로 백복을 태자로 세웠습니다. 신씨는 친정 신나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신씨의 아버지 신우는 분노했습니다. 왕의 처사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왕은 포사를 위해 다시 봉화를 올렸습니다. 제후들은 또 달려왔습니다. 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이번엔 돌아가는 제후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분노를 넘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왕이 봉화를 장난으로 쓴다. 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 번째 봉화가 올랐을 때였습니다. 달려오는 군대의 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주나라의 서쪽 변경엔 오래전부터 위협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견융이라 불리는 유목 부족이었습니다. 기마술이 뛰어나고 산악기로 이름난 전사들이었습니다. 견융은 오랫동안 주나라의 변방을 노렸습니다. 그들에겐 명분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폐위된 신씨의 아버지 신우는 견융과 손을 잡았습니다. 주나라 왕을 쳐라. 내 딸과 손자의 원수를 갚게 해주겠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미략이 이루어졌습니다. 견융의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기마 전사가 주나라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변방의 작은 성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수비병들은 도망치거나 항복했습니다. 견융의 진격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급보가 도성에 당도했습니다. 견융이 쳐들어왔습니다. 변방이 불타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왕은 봉화를 올리라고 명했습니다. 진짜 봉화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봉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후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 짓이겠지. 아무도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도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도 먼지 하나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성은 고립됐습니다. 견융은 도성에 들이닥쳤습니다. 성벽에 사다리가 걸렸고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수비병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궁인들이 도망쳤고 신하들은 흩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유왕은 포사의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왕은 여고 기슭에서 견융 군대에 포위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유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기원전 771년 주나라 서주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왕조의 끝이었습니다. 수도 호경은불에 탔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재가 됐습니다. 주나라는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며 겨우 명맥만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포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포사는 견융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을 침묵으로 처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포사를 달리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나라를 망친 유부라 했고 일부는 불운하게 태어난 희생자라 했습니다. 진실은 그 어느 쪽도 아닐지 모릅니다. 포사의 탄생설화는 사실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역사는 종종 패자를 저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녀를 악녀로 만들기 위한 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악녀로 불린 여인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자 곁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력자의 몰락 이후에 이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포사가 없었어도 유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봉화 장난, 충신 해임, 왕비 폐위, 제후와의 신뢰 파괴, 이 모든 선택은 유왕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포사는 권력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왕의 욕망에 이용당한 것일까요? 기록은 그녀의 목소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 같습니다. 포사를 악녀로 기록한 이들은 주나라 왕실의 정통성을 회복하려던 동주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봉화의 제후, 봉화로 제후들을 희롱했다는 이 사자성어는 오늘날까지 어리석은 지도자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순간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포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문학, 드라마, 영화로 재해석됩니다. 그녀는 악녀이기도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주의 멸망 후 주나라는 동쪽 나급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동주의 시작이며 이후 수백 년간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등장했고 제자백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쩌면 주나라의 몰락이 새로운 사상을 꽃피운 씨앗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유왕이 죽은 여고 기슭은 오늘날 중국 시안 인근에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봉화대엔 이제 불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면 느껴집니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엔 반드시 무너짐이 따른다는 것은 포사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잘못된 시대, 잘못된 남자 곁에 태어난 여인이었을까요? 역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할 뿐입니다.